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경찰 개혁을 위한 Consent Decree, 합의 법령이 거의 마련이 됐습니다. 이 Consent Decree라는 단어, 다소 생소한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경찰의 치안 단속의 기준과 수칙을 시민들과 합의해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경찰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권과 강제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강제력을 시민들과 상의해서 합의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용의자가 도주를 하는데 뒤에서는 전기총이나 총을 쏘지 아니한다, 또는 경찰이 일단 총을 뽑으면은 발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Consent Decree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 바로 2014년에 일어난 라퀸 맥다노 사건 때문입니다. 경찰이 16발의 총을 쏴서 직접적인 위협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협의로 하면은 이런 일을 재발 방지하려는 과정이고, 광의로 얘기를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시카고 경찰 개혁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시장과 주 검찰총장이 합의를 하고, 그리고 연방 판사가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합의 법령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경찰 개혁을 실시한다, 그런 작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합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시민과 경찰 측의 증언, 청문, 또 감독권자의 의견을 듣는 순서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방 판사의 합의 법령, 명령, 이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Consent Decree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현재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또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회가 복잡하고 커지면은 경찰이 치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소위 강제력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시카고 경찰의 경우에 이 경찰력 사용이 그동안에 과잉 단속이라든가 과도한 경찰력 남용, 이런 것으로 나타난 적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특히 소수의 시민들 사이에는 이 경찰에 대한 불신과 공포감이 있었고, 또 그동안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퀸 맥다노 사건 같은 거, 불과 3인치짜리 손칼을 들고 피살자가 경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를 16발의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들이 모두 거짓말 진술을 했습니다. 시민들로서는 이런 경찰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을 하는데 그냥 자체로 여러 번 해도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런 작업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시장과 주 검찰총장이 합의를 하고 연방 판사의 감독을 받고 현재 236페이지짜리 초안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과 경찰의 의견을 듣고 또 이 작업을 감독할 감독자에 지명을 하고 또 이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연방 판사가 이 합의를 법령으로 만들어서 실시하라는 명령을 한다, 이런 보관입니다. 최종 감독자가 연방법원의 로버트 다우 판사인데, 이 사람이 아주 확실한 타임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정된 2번의 청문회는 이미 끝이 났고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Consent Decree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라퀸 맥다노 사건이 2014년도에 있었는데 시장과 경찰이 1년 동안이나 이 비디오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보니까 경찰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가해 경찰관이
결국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오바마 정부였었는데 연방 법무부가 이 시카고 케이스를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첫째, 시카고 경찰의 훈련이 부족하다. 둘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과잉 단속이 많이 있었다. 넷째, 소수의 차별이 있었다. 다섯째, 고로 consent decree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마 매뉴얼 시장이 여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12,000명이나 되는 경찰 병력의 감독을 시장이 하지 않고 연방 판사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리스 메디간 주 검찰정장이 시장을 제소를 했습니다. 이 consent decree라는 제도는 다른 유사한 도시에서도 수용을 여러 번 한 일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수용해라,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시장과 주 검찰이 하기로 합의를 했고 연방법원의 로버트 다우 판사가 이 작업을 감독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두 번의 공개 청문회가 열렸고 이달 초에는 감독자의 의견 청취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다우 판사는 이 작업 후에 아직 고려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말을 해서 당장 이 법령이 마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라인이 아주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치안에 대한 경찰 수칙의 합의가 이론상으로 또는 표면상으로는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시민 측과 경찰 측은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시민 측에서는 경찰의 과잉 단속 또는 경찰력 남용이 무섭고 경찰 측에서는 경찰력 사용 시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 보호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치안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의 시민과 경찰관 간의 공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때 청중들의 그 눈물과 고성과 찬사, 비난이 아주 강하게 충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시민 측, 특히 경찰에게 피해를 당한 측에서는 경찰에 대한 더 강력한 제약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법령이 범법자에게가 아니라 경찰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무시무시한 범법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경찰권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의 전 보안관인 조 알파이어 같은 사람은 길거리에서 얼굴 생김이 이민자 같으면은 신분 증명을 요구할 권리를 경찰에게 줘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애리조나에 여행을 갔는데 경찰이 길거리에서 신분증 좀 내놓으쇼 하고 요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엊그제 미국에 온 백인 얼굴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시장과 검찰은 이 감독에 동의를 하고 연방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 지금은 물러갔습니다만은 이중적인 경찰에 대한 감독은 거리의 범죄 단속을 어렵게 할 것이다 하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 합의 법령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경찰의 고용이라든가 훈련, 감독, 처벌까지 모두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과잉 단속이라든가 직권남용 등을 시민들이 고발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모두 자체 감사 과정에서 유야무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카고 경찰의 Code of Silence, 그 침묵의 법칙이라는 것, 끼리끼리 눈 감아주고 편들어주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것은 시장 자신의 입을 통해서 시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 지금 초안이 완성이 되면은 5년간 우선 실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미비한 사항을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의 감독자 4팀이 이 감독을 하는데 은퇴 판사팀, 변호사팀, 전 경찰 그리고 시민단체가 감독을 또 감독하게 됩니다. 이 시카고 경찰의 피의자 고문이라든가 총기 사용 과다라든가 과잉 단속이라든가 인종차별적인 단속, 이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도시의 갱이 10만 명입니다. 총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치안 유지가 제대로 신속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또 의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1월 16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인한 실종자 수색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 시신 7구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북부 뷰티카운에서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사망자가 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울시파이어 화재 희생자 3명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66명입니다. 실종자 숫자도 지난 14일 132명보다 크게 늘어 현재 631명의 행방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최소 11,800여 채의 건물을 일일이 수색할 예정이어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11월에 이른 폭설로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어제 뉴욕시에 많은 양의 첫눈이 내리면서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눈과 얼음 탓에 일부 버스들이 터미널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운행에 차질이 생겼고 철도 역시 지연을 겪었습니다. 한편 기상대는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오늘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위키릭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센지에 대한 법무부의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1년 동안 어센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확한 기소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센지는 2010년 이라크전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외교 관련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폭로했다가 정부로부터 스파이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펠로시는 지난 2002년 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첫 여성 하원 의장을 지냈습니다. 하원 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펠로시를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러모로 흥미로운 선거전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 하원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는 오는 28일에 실시됩니다. 락힌 맥도널드 사건 관련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유무죄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3명의 현장 경찰관을 사법방해, 직권남용,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의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음모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는 26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겨울 난방비가 올라갑니다. 추위와 일골사의 가스비 인상 때문인데 1가구당 난방비가 한 달에 $5 36센트 정도 더 들게 됩니다. 내추럴 가스 공급사인 니콜은 가스비를 2억 3천만 달러나 인상하는데 이 회사의 고객은 220만 명에 달합니다. 감사절 연휴 기간에 최고 교통 혼잡 시간이 수요일 오후로 나타났습니다. AAA는 시카고 주변의 교통 혼잡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4시 30분, 94번 투이에서 위스콘신 접경까지, 그리고 오헤어 공항에서 케네디 하이웨이까지는 1시간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로 꼽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일리노이주 내 이동 인구는 280만 명, 작년보다 4.8%가 증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내일 새벽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1도. 내일 토요일 오전까지 1인치 내외 눈이 내리겠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6도. 주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2도. 다음 주 월요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입니다.